밤하늘을 수놓은 저 반짝이는 점들이 사실은 우주에서 가장 거대하고 때로는 가장 잔혹하며 무궁무진한 비밀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매일 밤 올려다보는 별들이 단순한 빗줄기를 넘어 우주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단적인 비밀들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꽤나 충격적이죠.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던 별들이 사실은 우주에서 가장 치열한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는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엎고 별들이 가진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할 겁니다. 인류가 별을 통해 깨달아온 경이로운 지식의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면서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을 자극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볼 텐데요. 별은 그저 먼 곳의 빛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와 연결된 거대한 서사를 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별들의 숨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밤하늘의 별들은 언제나 우리를 매혹하는 존재였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깜깜한 밤하늘에 수놓인 별들을 올려다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별은 단순한 빛이 아닌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신비로운 동반자이자 안내자였을 겁니다. 별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의 대상이었고 동시에 삶의 지표가 되어주는 지혜의 원천이었죠. 먼저 별은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달력이자 나침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던 선조들은 오직 별들의 위치를 통해 방향을 가늠하고 망망대해를 건널 수 있었죠. 북극성을 따라 북쪽을 찾고 특정 별자리의 움직임으로 현재 위치를 파악하며 미지의 땅을 향한 용감한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별자리의 변화를 통해 씨앗을 뿌릴 때와 거둘 때를 가늠했습니다. 밤하늘에 특정 별자리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읽어내고 홍수와 가뭄을 예측하며 자연의 순리에 맞춰 삶을 영위했던 것이죠. 농부들에게 별은 한 해의 풍요를 약속하는 신성한 약속과도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별은 단순히 실용적인 도구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고대인들은 밤하늘의 별자리에서 신들과 영웅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삶과 우주를 연결하는 거대한 신화를 창조해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오리온 자리, 북유럽 신화의 천상세계 등 수많은 문화권에서 별들은 신성한 존재로 숭배되었고 인간의 운명과 길흉화복을 점치는 점성술의 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별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며 우리의 정신세계와 문화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과학적인 탐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별들은 인류의 삶과 사고방식 그리고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던 겁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 느끼는 아득하고 신비로운 감정은 어쩌면 수천 년 전 우리 선조들이 느꼈던 바로 그 경외감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별을 향한 인류의 꿈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 꿈은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득한 옛날부터 인류는 밤하늘의 별들을 단순한 빛으로만 여기지 않았죠. 오히려 그 속에서 삶의 지혜와 영감을 찾아내며 자신들의 존재와 우주를 이해하려는 깊은 열망을 품어왔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별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살아있는 달력이자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었으며 때로는 신성한 예언을 속삭이는 존재였으니까요. 드넓은 바다 위를 항해하던 선원들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벗삼아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북극성은 언제나 변함없이 한 자리를 지키며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용감한 탐험가들에게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주었죠. 사막을 가로지르는 상인들 역시 별의 움직임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고요. 별들은 또한 농경사회의 중요한 지표가 되어주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 뜨고 지는 별들의 변화를 관찰하며 언제 씨앗을 뿌리고 언제 수확해야 할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특정 별자리가 뜨는 시기가 되면 비로소 농사를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고, 또 다른 별자리가 사라질 즈음에는 수확의 때가 임박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죠. 이러한 별들의 움직임은 고대 문명의 달력과 시간 개념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고 이집트 문명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도 시리우스 별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별은 그야말로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별의 역할이 단순히 실용적인 부분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닙니다. 인류는 별을 보며 상상력을 발휘했고 그곳에 신화와 전설을 새겨 넣었습니다.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점들은 신들의 거처가 되기도 하고 영웅들의 모험담이 펼쳐지는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수많은 별자리들은 저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고요. 오리온 자리의 사냥꾼 오리온, 큰 곰 자리의 칼리스토처럼 별들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담은 서사의 일부가 되어 우리 문화의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이처럼 별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삶의 의미와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주었죠. 나아가 별들은 사람들의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부터 시작된 점성술은 별들의 배치와 움직임이 개인의 성격과 미래, 심지어 국가의 흥망성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왕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점성술사들의 조언을 구했고, 사람들은 자신의 별자리에 따라 기륭을 점치며 하루를 계획하기도 했죠. 물론 오늘날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점성술은 미신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삶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절박한 시도였던 겁니다. 별은 이처럼 인간의 삶과 운명을 연결하는 신비로운 고리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고대인들의 별에 대한 탐구는 비록 현대 과학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들의 끊임없는 관찰과 기록은 훗날 천문학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별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질서를 찾으려 했던 인류의 노력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경외심과 지혜의 발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망원경 하나 없이 오직 맨눈으로 밤하늘을 응시하며 우주가 품은 거대한 비밀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던 것이죠. 이처럼 실용적인 필요성에서 시작해 신화와 종교, 그리고 점성술에 이르기까지 별은 인류 문명의 탄생과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였던 겁니다. 고대인들에게 별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이었고 숨쉬는 이야기였으며 인류의 존재를 비추는 영원한 등불과도 같았을 테니까요. 그들이 별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사고방식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별빛에서 삶의 지혜와 통찰을 얻어냈던 것처럼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밤하늘의 반짝임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발견하고 또 기록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아름답다고만 여겼던 별빛 뒤에는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의 극단적인 물리법칙과 잔혹하리만큼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망원경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별은 단순한 신화 속 존재를 넘어 우주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무거우며 때로는 가장 신비로운 존재라는 진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별의 심장부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핵융합이라는 과정인데요. 우리 태양을 예로 들어볼까요? 태양 중심부에서는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로 합쳐지는 핵융합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량의 일부가 엄청난 에너지로 변환되어 빛과 열의 형태로 우주로 뿜어져 나오죠. 마치 우주 스케일의 거대한 원자로가
수십억 년 동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핵융합 덕분에 별은 스스로 빛을 내고 우주 공간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핵융합 반응이 유지되려면 별의 내부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는 무려 헌추문 1500만 대 달하고 그 압력은 지구 대기압의 2500억 배에 이른다고 하죠. 이 엄청난 압력과 온도는 별 자체에 거대한 중력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별은 스스로의 중력으로 끊임없이 붕괴하려는 힘과 핵융합으로 발생하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밀어내려는 힘이 균형을 이루며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두 힘이 아슬아슬하게 맞서면서 별은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별이 우리 태양처럼 차분하고 안정적인 모습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주에는 그야말로 다채롭고 극단적인 형태의 별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 수명이 다해가는 별들은 원래 크기의 수백 배에 달하는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태양도 언젠가는 적색 거성이 되어 지구 궤도까지 삼켜버릴 것이라고 예측되는데요. 그 거대한 몸집만큼이나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지만 점차 온도가 낮아지며 붉은빛을 띠게 되는 것이죠. 적색 거성이 수명을 다하고 나면 그 중심부는 원래 크기보다 훨씬 작고 밀도가 높은 백색 외성이라는 형태로 남게 됩니다. 백색 외성은 지구만 한 크기에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어 설탕 한 조각이 수십 톤에 달하는 엄청난 밀도를 자랑합니다. 핵융합은 멈췄지만 과거의 열을 서서히 방출하며 우주의 차가운 공간 속으로 사라져가는 별의 잔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더 나아가 태양보다 훨씬 거대한 별들이 폭발적으로 생을 마감하면 상상조차 어려운 밀도를 가진 중성자별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중성자별은 지름이 고작 10-20k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태양 질량의 1.4배에서 3배에 달하는 엄청난 물질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덩어리 안에 서울시 전체가 들어갈 만한 질량이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성자별 표면에 티스푼 하나가 수십억 톤에 달할 정도라고 하니 그 밀도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짐작이 가시죠. 게다가 중성자별은 초고속으로 자전하면서 강력한 자기장을 내뿜어 우주의 등대처럼 전파를 발사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존재이자 궁극적인 미스터리, 바로 블랙홀이 있습니다. 블랙홀은 너무나도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영역을 만들어내는 천체인데요. 거대한 별이 수명을 다하고 스스로의 중력을 이기지 못해 붕괴하면서 탄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홀의 경계인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조차 무의미해진다고 하죠. 우리는 여전히 블랙홀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서는 어떤 물리 현상이 벌어지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주가 품은 가장 거대한 비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별들은 단순히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점이 아니라 핵융합이라는 경이로운 에너지를 품고 엄청난 중력과 온도를 견뎌내며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극단적인 형태로 진화하는 우주의 거대한 실험실과도 같은 존재들이죠. 이들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주의 광활함과 그 속에 담긴 물리법칙의 경이로움에 깊은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별들은 단순히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점이 아니라 핵융합이라는 경이로운 에너지를 품고 엄청난 중력과 온도를 견뎌내며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극단적인 형태로 진화하는 우주의 거대한 실험실과도 같은 존재들이죠. 이들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주의 광활함과 그 속에 담긴 물리법칙의 경이로움에 깊은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외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했던 이 별들의 탄생과 소멸은 사실 우리 자신의 존재와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상상해 보셨을까요? 이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만물이 저 멀리 우주에서 수명을 다한 별들의 흔적이라는 놀라운 진실을 말이죠. 별의 일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 중 하나는 바로 그 최후인데요. 거대한 별들이 스스로의 연료를 소진하고 초신성으로 폭발하는 순간,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오죠. 이 폭발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의 씨앗을 우주에 흩뿌리는 장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의 중심부에서 수십억 년 동안 핵융합 반응을 통해 수소와 헬륨이 만나 탄소, 산소,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것, 이제는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원소들이 어떻게 광활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갈까요? 바로 초신성 폭발이라는 대규모 우주적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이 폭발은 별 내부에 갇혀있던 귀한 원소들을 우주 곳곳으로 힘껏 흩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흩뿌려진 원소들은 우주를 떠도는 먼지와 가스 구름과 섞여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드는 근원적인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 예를 들어 혈액 속에 흐르는 철분이나 뼈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칼슘, 우리가 숨 쉬는데 필수적인 산소, 심지어 유전 정보를 담은 DNA를 만드는 탄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수십억 년 전 어딘가에서 격렬하게 폭발했던 별들의 잔해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별의 먼지로 이루어져 있는 셈이죠. 그러니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저 빛나는 점들이 단지 멀리 떨어진 천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주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탄생한 경이로운 결과라는 것을요. 이러한 우주적 연결고리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겸손함을 안겨줍니다. 별들이 만들어낸 생명의 원소들이 모여 지구가 형성되고, 그 지구 위에서 생명체가 진화하며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별의 장렬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주가 품은 가장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이야기 중 하나일 겁니다. 이러한 깊은 깨달음은 우리의 시선을 우주의 미래로까지 자연스럽게 확장시킵니다. 우리가 별의 잔해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이 광활한 우주에 다른 곳에서도 존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과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행성, 즉 골디락스 존에 위치한 수많은 외계 행성들을 탐색하며 우주에 과연 우리만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많은 별의 후예들이 각자의 행성에서 다양한 형태로 삶을 이어가고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같은 최첨단 관측 장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새로운 행성계를 발견하고 그 행성들의 대기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하며 생명의 잠재적인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탐구는 인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넘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주 속에서 우리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보이는 저 수많은 별빛들은 사실 수십억 년이라는 아득한 과거에서 우리에게 도착한 소중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빛 하나하나에는 우주의 탄생과 소멸, 그리고 생명의 기원에 대한 거대한 서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별의 잔해로 만들어졌고 우리 안에 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우주와 분리될 수 없는 경이로운 존재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인류가 별을 단순한 점으로만 여기던 아주 오래전부터 그 별 속에 담긴 극단적인 물리법칙과 생명의 근원을 밝혀낸 오늘날까지의 지적 여정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광활한 우주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의 이야기는 단순히 천문학적인 지식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죠.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인류의 존재 의미를 성찰하게 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끝없는 탐구 정신을 우리 안에 일깨워 줍니다. 이제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한 빛의 점들을 보는 것이 아닐 겁니다. 수많은 이야기와 비밀,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기원을 품고 있는 경이롭고도 장엄한 존재로서 별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